캐나다에는 상속세가 없다고 들으셨죠? 그런데 부모님 집의 소유자 이름, 즉 타이틀상의 소유자를 이 자녀로 바꾸는 순간 이 상황에 따라서 약 23만 불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집을 판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. 이 영상에서 꼭 기억하실 핵심은 하나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상속보다 이 부모님 생전에 이 자녀를 집의 소유자로 올리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자녀에게 넘겨준 것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세금 계산에서는 공짜로 넘긴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 가격으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 숫자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부모님 집을 넘기는 이 세 가지 방법, 상속, 또 생전에 증여하시는 방법, 그리고 시장에 집을 팔고 나서 그 돈으로 나눠주는 방법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. 특히 이 토론토 GTA나 이 밴쿠버처럼 오래 보유한 집들은 이 집값 상승폭이 커서 이 단순한 소유자 이름 변경 하나가 이 수십만 불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캐나다에는 inheritance tax, 즉 별도의 상속세는 없습니다. 하지만 진짜 봐야 할 것은 양도소득세, capital gains tax입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. 첫 번째, 캐나다에 상속세가 없는데도 왜 세금이 나올 수 있는지, 두 번째, 부모님 집에 자녀를 미리 소유자로 올리는 것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, 세 번째, 상속이나 생전 증여, 또 집을 파는 방법 중에 어떤 방향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입니다.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십니다. 캐나다에는 별도의 상속세 제도가 없습니다. 여기까지는 맞습니다.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CRA는 세금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봅니다. 돌아가시 직전에 그 자산을 시장 가격으로 판 것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개념을 세법에서는 간주처분, 영어로는 deemed disposition이라고 부릅니다. 예를 들어 오래전에 산 집의 가치가 크게 올랐다면 실제 매매가 없어도 이 세금 계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. 여기서는 먼저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이 구체적인 예시는 잠시 후에 생전 증여 파트에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만 부모님이 그 집을 실제 주거지로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, 즉 주거용 주택 면세 혜택으로 이 세금이 크게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. 이 문제는 부모님 집이 단순한 실거주택이 아니었던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세컨드 홈, 또 임대용 부동산, 카티지나 투자용 콘도라면 이 세금 계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럼 부모님 중에 한 분만 먼저 돌아가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?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.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 집이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세금이 바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걸 배우자 이월, 영어로는 spousal rollover라는 용어가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세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미뤄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. 하지만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그 시점에 다시 간주 처분이 발생하고 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세금 계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. 결국 spousal rollover는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이 세금 계산 시점을 미루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경우에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방식인 상속입니다. 다만 오늘 영상에서 더 신중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이 상속 자체가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를 집의 소유자로 먼저 올리는 생전 증여입니다.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보겠습니다. 먼저 상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이 상속의 중요한 장점은 부모님 사망 시점의 집값이 자녀의 새로운 기준 가격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이 세법에서는 이것을 Adjusted Cost Base ACB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집값이 140만 불이라고 하면 자녀의 새 기준 가격도 140만 불이 되는 식입니다. 이후에 자녀가 180만 불에 팔게 되면 부모님 생전의 상승분 전체가 아니라 상속 이후에 오른 부분을 중심으로 세금 검토가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부모님은 그 집을 계속 주거지로 사용했고 또 PRE 요건을 충족한다면
많은 경우 상속은 생전 증여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상속이라고 해서 항상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. 특히 이 세 가지는 확인해야 합니다. 첫째로 이 부모님이 그 집을 임대로 사용을 했었는지, 두 번째로 이 부모님이 다른 집을 프린시플 레지던스로 지정했었는지, 세 번째로 이 사망 전에 이미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넘겨준 적이 있는지,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 상속도 단순하지 않습니다. 다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신중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이 상속 자체가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. 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를 집의 소유자로 먼저 올리는 순간에 이 세금과 소유권 문제가 함께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 자녀를 집의 소유자로 올리는 경우입니다. 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집의 소유자 이름만 자녀로 바꾸면 세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. 국세청 CRA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를 집의 소유자로 올리는 것은 단순히 가족 간의 이름 변경만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세금 계산에서는 현재 시장 가격으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양도소득세, 즉 캐피탈 게인스 텍스가 바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. 이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. 이 부모님이 이 40만 불에 산 집의 현재 시장가가 140만 불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집값 상승분, 즉 차익은 100만 불입니다. 현재 기준으로는 이 차익의 50%, 즉 50만 불이 과세 대상 이익으로 잡힙니다. 여기에 온타리오 기준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하면 예시상 약 23만 불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실제 세금은 이 부모님의 다른 소득과 또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이 부모님은 집을 판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. 집을 실제로 판 적이 없는데도 이 세금 계산만 먼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부모님 생전에 집의 소유자 이름을 자녀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가족끼리 이름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집을 파는 것처럼 세금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결정입니다.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. 바로 이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, PRE입니다. 부모님이 그 집을 계속 주거지주로 사용했고 또 PRE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. 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부모님 생전에 소유권을 미리 이전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. 그래서 무조건 세금이 없다도 틀리고 또 무조건 세금이 나온다도 틀립니다. 여기서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. 첫째로 그 부모님이 그 집을 실제 프린서플 레지던스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, 둘째로 그 집의 일부라도 임대했거나 또 임대소득이 있었는지, 세 번째로 자녀가 이미 자신의 프린서플 레지던스를 가지고 있었는지,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세금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. 이 타이틀상의 소유자는 자녀로 바뀌었는데 부모님은 계속 그 집에 사는 경우입니다. 이때는 이 세금뿐만 아니라 이 소유권, 또 모기지, 가족 관계 문제가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. 자녀에게 이혼의 사유가 있다든지, 이 채권자 문제가 있다든지, 또 재정 문제가 생기면은 부모님 집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이 생전 증여 파트의 결론은 이거 분명합니다. 부모님 생전에 자녀에게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절세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세금이나 소유권, 가족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선택입니다.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세금이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. 이 세금과 소유권, 모기지, 가족 관계를 함께 놓고 이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.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이렇게 자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. 세 번째는 이 가족 간의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아예 시장에 집을 파는 방법입니다. 의외로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한 경우도 많습니다. 이 가격이 공개가 되고 또 현금으로 나누기가 쉽기 때문입니다. 특히 부모님 은퇴 자금이 필요하거나 또 다운사이징을 고민하시거나 또 형제가
여러 명의 경우에는 집을 파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주택을 시장에 파는 경우도 무조건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. 이 세금 계산을 하려면 이 구입가, 또 리노베이션 비용, 또 과거 임대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이런 기록이 부족하면 ACV, 즉 조정된 취득 원가를 계산하기 어렵고 예상 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. 집을 판 뒤에 부모님이 어디에서 사실지, 또 렌트로 옮긴다면 매달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. 시장에 팔면은 돈으로 나누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은퇴 계획과 또 주거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선택입니다. 지금까지 말한 이 세 가지 이외에도 패밀리 트러스트, 다시 말해서 가족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 고액 자산가나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에서 검토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 잘못 설계하면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세무와 법률 설계가 복잡한 영역입니다.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 회계사와 또 변호사에게 개별적으로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. 정리하면 캐나다에서는 상속세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언제 deemed disposition, 즉 간주 처분이 발생하느냐입니다. 그리고 누가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, 즉 주거용 주택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집값 상승분이 부모님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자녀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. 많은 경우에 생전증여가 상속보다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. 세금을 아끼려고 한 선택이 오히려 세금, 또 가족 갈등, 소유권 리스크를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부모님은 도와주려고 넘기셨는데 자녀는 나중에 세금과 분쟁을 떠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모님 집 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. 가족관계, 또 상속 계획, 또 은퇴자금, 또 주거 계획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 부모님 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1번 상속, 2번 생전증여, 3번 집을 팔기. 이 댓글에 번호로 남겨주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캐나다 부동산과 세금, 또 상속, 은퇴 관련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실제 주택 매매, 다운사이징, 또 상속 전에 집을 팔지 고민 중이시라면 영상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세금과 법률 판단은 반드시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고 실제 시장 가격과 매매 전략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